지난 시간까지 국가 배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지? 국가 배상의 무엇에 대해서 배웠을까? 우리는 주로 요건에 대해서 배웠지. 그지? 국가 배상 부분에서는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제일 중요하다. 그지? 국가 배상에 대해서 배운 거는 요건, 절차, 국가 배상의 성질 이런 것들을 배웠구나라고 한번 다시 되뇌어 볼 필요가 있겠지. 그지? 복습을 잠깐 하고 손실보상하겠습니다. 국가 배상에 대한 일반법은 국가 배상은 행정상 손해배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지? 요것은 일반법이 있더라는 거지. 그지? 국가배상법이라는 일반법이 있더라. 그래서 국가배상법은 2조하고 5조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더라 하는 거지. 국가배상법 2조하고 관련해서 요건 중에 중요한 것은 이 공무원의 개념 범위, 그지? 직무집행이란 뭐냐? 그 다음에 위법이라는 것은 뭐냐? 그 다음에 과실의 의미는 뭐냐? 그지? 주로 이런 것들이었다, 그지? 이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논쟁점은 위법의 개념이고요. 활용도가 높은 것은 그 다음에 과실 부분이지, 그지? 이런 것들은 좀 단편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5조 책임의 요건하고 관련해서는 공공의 영조물이 뭐냐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는 뭐냐 이런 거지, 그지? 하자의 의미는 뭐냐?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객관설, 주관설 했었잖아요, 그지? 그래요. 전체적인 구조로서도 양자는 서로 대립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더라, 그지? 2조 책임이 전형적인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다. 인적인 책임이고 행위의 책임. 사실 인적인 책임이라는 말과 행위 책임이란 말은 대등한 말, 동등한 말이고요. 5조 책임은 물적인 책임이면서 상태 책임이더라, 그지? 그런 거 했었어, 그지? 절차하고 관련해서는 결정 전치주의가 없어졌더라 하는 것이고요. 결정의 효과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그런 효력은 없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그지? 그런 규정들이 다 지금은 폐지되었다라고 그랬지. 그리고 또 절차와 관련해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점은 국가배상법이 뭡니까? 여기 2조 단서에서 뭐를 규정하고 있어요? 2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뭐야? 군인 등에 대한 적용 제외의 특례, 그지? 그걸 기억해야 돼. 군인 등에 대한 적용 제외의 특례는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그지? 전투 훈련 또는 기타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서 이렇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전투 훈련이 아닌 다른 행위들은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개정된 사항이 있다, 그지? 뭐 운반기구나 뭐 그런 것들,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이런 것들은 2005년에 개정이 되면서 폐지됐다 그랬지. 경찰에 대한 국가배상의 범위를 좀 확대해 주기 위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성질 부분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지, 그지? 성질 부분에서는 뭡니까? 대위 책임설과 자기 책임설에 관한 이야기, 그지? 그 다음에 이게 공권적이냐, 사건적이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이고요. 대위 책임이냐, 자기 책임이냐에 관한 논의가 다른 것하고 좀 연결된다, 그지? 뭐하고 연결이 돼요? 과실 부분하고 좀 연결되더라 이런 거, 그지? 요것은 객관적 과실, 요것은 주관적 과실, 그지?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은 위법 상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야, 그지? 주관적 과실이라는 것은 가해자의 정말 내심의 주관적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렇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요. 대강 어쨌든지 공부했던 거를 좀 기억하길 바라고. 자,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손실보상입니다. 그죠? 손실보상. 손해배상이 일반법이 있는데 비해서 손실보상은 일반법이 없어요. 일반법이 없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지? 왜냐하면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적법한 공권적 침해에 의한 보상이거든. 적법한 공권적 침해에 대한 손실의 보상이기 때문에 대단히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일반적인 룰을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룰을 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손실보상인 것은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적법한 형태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침해할 수는 없거든. 그지? 국가나 사회가 하는 공익적인 큰 사업에 대해서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법을 두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지? 다만 일반법의 역할을 하는 것은 있어. 뭡니까? 우리가 공토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는 뭐 토지 수용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뭐 수용에 관한 법률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줄임말을 뭐 이렇게 줄여 쓰는 분도 있고 이렇게 줄여 쓰는 분도 있고 요게 이제 일반법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법은 아니야. 그래요. 손실보상에 있어서 맨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배경입니다. 손실보상 제도를 두고 있는 배경은 자, 손해배상 제도하고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지? 손해배상 제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깔고 있어요? 개인주의를 깔고 있어. 그지? 개인주의. 손해배상 제도는 불법행위 책임이잖아. 그지?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책임이기 때문에 개인주의를 깔고 있어요. 그런데 손실보상은 단체주의를 깔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공평부담주의 이런 것들을 깔고 있어요. 우리 대륙법계의 원류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뭐하고 뭐로 나눌 수 있겠어요? 승규야. 대륙법계의 원류를 두 가지 법계로 나누면 하나는 로마법, 그지? 또 하나는 뭐겠어요? 게르만법, 그지? 그래요. 이 둘 중에 있잖아. 로마법의 영향을 받은 거는 뭘까? 이 둘 중에 손해배상, 손실보상 중에 로마법의 영향을 받은 것은 이런 거 잘 모르는구나. 남학영 뭐 같아요? 로마법의 영향을 받은 거. 지금 손실보상 하니까 그래요. 틀렸어. 로마법의 영향을 받은 것은 뭔가 하면 손해배상입니다. 개인주의,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야. 로마는 뭐 하는 나라야? 장사하는 나라야. 그지? 그래, 개인주의가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게르만은 뭐 하는 나라입니까? 농사 짓는 나라야. 그래서 단체주의가 발달합니다. 예? 예. 보험제도가 발달하는 배경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 특히 사회보장법 시간에 배우는 사회보험은 게르만법에서 발달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비스마르크 시대에 그지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당근으로 등장하는 게 보험제도야. 그지? 예, 그게 다 독일에서 나온 거지. 그래 어쨌든지 이 손해배상제도가 로마법적인 전통, 그 다음에 손실보상제도는 이 게르만주의적인 전통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래. 이런 것인데 이제 이 배경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가치는 뭔가 하면 여기 있어요. 재화의 유한성에 있어요. 재화의 유한성. 인간이 사용하는 재화가 지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것이라면 손실보상제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재화들 중에는 있잖아. 재생산이 불가능한 재화들이 있어요. 그런 재화 때문에 손실보상제도가 발생하는 거야. 또 여기에는 뭐를 깔고 있는가 하면
소유권의 상대화를 깔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상대화는 또 뭐로 발전하는가 하면 소유권의 사회화로 발전합니다. 건대민법의 3대 원리 중에 소유권 절대 원칙 하는 거 있잖아요. 그지? 그래요. 이 손실보상제도에서는 소유권 절대 원칙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이 쓰는 재화들 중에서 재생산이 불가능한 재화는 유한한 재화들이지, 그지? 유한한 재화는 어떻게 해야 돼? 소유권의 절대를 주장할 수 없는 거지. 유한한 재화는 남아있는 재화를 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나눠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소유권의 상대화 개념이고 사회화 개념인 거예요. 그지? 내 거지만은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말이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재생산이 불가능한 유한한 재화는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제약이 있어요. 유한한 재화, 재생산이 불가한 재화. 이게 이제 유한한 재화예요, 그지? 무한한 재화가 아니라 유한한 재화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제약이 있어요. 사회적인 제약이라는 말은 사회 전체를 꾸려 나가려니까 그 소유권을 온전히 100% 누릴 수 없다는 말이지, 그지? 내가 갖고 있는 땅이지만 내 땅 안에다가 폐기물을 버릴 수 없는 것도 사회적인 제약인 거고요. 내가 갖고 있는 땅이지만 내가 500층짜리 빌딩을 지을 수 없는 것도 사회적인 제약인 겁니다. 그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부득이 이런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내가 땅을 갖고 있어 가지고 뭡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됐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된 내 상황도 사회적 제약에 따른 겁니다. 사회적 제약은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사회적 제약에 따른 침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뭐야? 사회 구성원으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소유권은 사회화된 소유권 때문에 그런 거지. 그지? 소유권 절대 원칙을 주장한다면 이럴 수 없겠지만 사회화된 소유권 하에서는 사회적 제약 범위의 침해라는 것은 내가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약을 넘는 침해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사회적 제약을 넘는 침해, 이 제약, 이 라인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지? 한계, 그지? 이 사회적 제약의 범주 안에 드는 것이 한계를 넘는 거, 이 한계를 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특별한 희생이라고 불러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요거만이지, 그지? 특별한 희생을 설명하라고 말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 중에는 무한한 재생산이 불가능한 그런 재화가 있는데 그 재화는 사회적 제약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고 그것은 감수되어야 되지만 그것을 넘는 희생은 특별한 희생으로 이것은 무엇의 대상이다?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거지. 그지? 특별한 희생이 상대하는 말은 뭐야 그러면? 특별한 희생이 상대하는 말은 뭐겠어 정민채? 일반적 희생이겠지. 그지? 일반적 희생은 어떻게 설명해요? 사회적 제약 범위 내에서의 희생이다. 이런 거지. 그지? 그래. 우리 헌법에서는 손실보상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헌법 몇 조? 23조에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어. 그지?
23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사망까지 있는데 23조 1항은 뭔가 하면 재산권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 그지? 예. 그리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래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재산권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서 뭐 될 수 있어요? 수용, 사용, 제한될 수 있고, 그지? 그에 따른 보상은 뭐로서 하되?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돼. 많지만 어쨌든지 사실은 손실보상의 법리가 요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말이야. 23조 1항은 재산권의 보장은 재산권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 그지? 그 다음에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3항은 재산권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 수용 제한이지만 나는 수용을 일부러 먼저 썼어. 수용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수용, 사용 제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이것도 중요한 거고요. 또 보상의 정도는 뭐냐?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그치? 자,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면 재산권이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다는 것, 요거는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야? 헌법은 크게 있잖아.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헌법 총강이라 그래서 헌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세 번째는 통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죠? 헌법의 영문 표현은 어때? 헌법의 영문 표현, 헌법을 우리 뭐라 그러노? 이렇게 쓴단 말이지, 그지? 헌법의 영문 표현으로 볼 때는 헌법이 갖고 있는 구성, 총강, 총칙, 그 다음에 기본권, 통치구조, 셋 중에 뭐를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통치구조를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이거는 뭡니까? 국가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법 이런 말이거든, 그지? 예. 그런데 헌법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헌법은 두 가지 부분이야, 그지? 총칙 부분을 빼면 기본권하고 통치구조인데 둘 중에 더 중요한 거는 뭐야, 이승훈? 기본권이 더 중요한 거지, 그지? 통치구조는 뭡니까? 기본권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의한 거죠, 그지? 수단에 해당되는 것이잖아, 그지? 그래요. 기본권 이야기를 하려고 계속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요. 이 재산권의 보장은 기본권에 대한 겁니다, 그지? 기본권 중에서 무슨 기본권이야, 이거는? 뭐에 속해? 뭐에 속해, 원영이?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기본권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자유권입니다, 그지? 예. 재산권의 보장은 있잖아. 재산적 자유, 소유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 법이라는 거는 이렇지, 그지? 일단 우리가 그 통치자들은 당근과 채찍을 늘 쓰는데 채찍 먼저 쓰는 게 좋습니까? 당근 먼저 쓰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당근 먼저 쓰는 게 좋지. 주고 나서 쪼는 거지, 그지? 예. 그런 구조로 다 돼 있어. 예. 자, 재산권은 보장이 된다, 그죠? 네가 소유를 할 수 있다, 그지? 그런 말이야, 그지? 예. 그 다음에 그렇지만 여기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지? 그렇지만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 말은 뭐야? 이 말은 뭡니까?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말은 자유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대성을 품고 있는 거야. 물론 자유권 중에는 절대적 자유권이 있고 상대적 자유권이 있어. 절대적 자유권은 언제나
보장돼야 되는 거. 상대적 자유권은 때에 따라서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걸 말하는데 어쨌든지 자유권은 보장이 되는데 요거는 뭡니까? 자유권에 대한 뭐를 의미하는 거야? 자유권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걸 표시하고 있는 거지, 그지? 제한될 수 있어요.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자유권은 제한될 수 있다. 그렇지만 뭘로 제한해야 돼요? 법률로서 제한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예. 위정자의 자유로 제한할 수는 없고요. 법률로서 제한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지? 이런 거를 여러분 헌법 시간에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런 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기본권 제한적 법률 유보다 이런 말을 써요. 기본권 제한적 법률 유보라고 그래. 예. 기본권과 관련된 법률 유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권 제한적 법률 유보가 있고 또 이거에 상대하는 말은 뭐겠노? 정광성. 이름 정광성 아닌가? 뭐야? 요거만 바꾸면 되겠지, 그지?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 하는 게 있어. 기본권 제한적 법률 유보는 자유권에 관련되는 거고요.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는 뭐하고 관련되는 걸까? 하경아. 요거는 사회권과 관련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뭐 헌법 39조에 보면은 인간답게 살 권리 하는 거 있거든. 헌법에 나타난 인간답게 살 권리를 근거로 해가지고 나 인간답게 못 살고 있는데 인간답게 살게 해주시오라고 청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으니까 물어보겠지. 없습니다, 그지? 그런데 그런 인간답게 살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됨으로써 형성이 됩니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뭐 의료급여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그렇게 기본권을 형성하는 법률 유보라는 말이지, 그지? 이거는 뭐하고 관련되는 거라고? 사회권 내지 생존권하고 관련되는 거고요. 얘는 자유권과 관련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요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권은 사회적 제약이 있어. 그래서 네 마음대로 못해. 그런 말이야. 재산권의 사회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사망에서 우리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가 사망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거지, 그지? 재산권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서 하고, 공공의 필요라는 거는 뭐야? 공공의 필요라는 것은 공익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지? 공익적인 행사해야 된다, 그지? 그런데 공익이라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공익이라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침해되는 사익과의 형량이 필요하다, 그지? 이 재산권이 이 공공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침해될 때는 침해되는 사익과의 형량을 하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공공의 필요는 형량의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라고? 형량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지? 그래서 공공의 필요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어요? 수용, 사용 제한할 수 있어요, 그죠? 요거 수용, 사용 제한은 뭐야? 침해의 유형이야, 그지? 침해의 유형. 수용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 없잖아. 수용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우리 학교 못 왔겠지, 그지? 그래요. 수용, 사용 제한. 수용이라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획득하는 걸 말합니다, 그지? 재산권이 이전되는 걸 말하는 거지, 그지? 그래요. 이 재산권의 침해에 의해서 전형적인 유형은 수용인 거지, 그지? 나머지 사용이나 제한은 그리 중대한 침해는 아닌 거지. 사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잠깐 빌려 쓰는 거 아닙니까? 제한이라는 것은 내 재산권의 원래 용도대로 완전하게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 두 가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 근데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사실은 얘네 두 가지 때문에 얘네 두 가지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수용이라는 것은 워낙 중대한 침해일 뿐더러 전형적인 침해이기 때문에 법제 완비가 철저해요. 근데 얘는 애매하거든. 보상 안 해줘도 될 것 같고, 그지? 그래서 실제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중대한 문제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배울 수용 유사적인 침해 들어봤어요? 이런 말, 그죠? 수용 유사적인 침해라는 말은 얘네 때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얘네 때문에. 수용 유사적인 침해라는 게 뭐야? 수용하고 유사한 침해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용하고 유사한 침해니까 수용은 아니야. 수용하고 유사한 침해라는 것은 사용이나 제한, 특히 문제된 것은 제한이 문제가 되었지. 제한과 같은 그런 침해인데 수용처럼 나를 힘들게 하더라 이런 말이야. 침해의 내용은 제한인데 내가 침해받는 그 정도는 내 땅 빼앗긴 것하고 비슷한 정도로 나를 침해하더라. 이게 수용 유사 침해의 의미입니다. 그지? 그래서 요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지? 자, 또 보자. 그에 따른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이래 돼 있어. 그지? 보상을 하는데 보상을 법률로서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 보상의 내용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 정당한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완전한 보상을 말합니다. 완전한 보상.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 있고 또 상당한 보상이 있어. 그지? 상당한 보상이라는 거는 이 뭐야? 완전한 보상이 맥시멈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요. 요 부분도 논의가 됩니다. 사용, 수용 제한과 그에 따른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이게 어떻게 읽혀집니까? 사용, 사용 제한과 그에 따른 보상이 모두 법률로서 한다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지, 그지? 여기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사용, 수용 제한도 법률로서 하고 보상도 법률로서 하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나 다 동의하는데 사용, 수용 제한과 그에 따른 보상이 사용, 수용 제한하면서 보상을 같은 법률에서 함께 규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용, 수용 제한도 법률로서 하고 보상도 법률로서 하고 각각 하면 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어. 그건 좀 이따 할게. 손실보상의 문제가 우리가 행정법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은 다분히 독일법을 뺏긴 결과라는 거지, 그지? 독일법만 뺏기지 않았어도 행정법 공부할 때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독일법을 뺏겨서 그런지 우리 한번 다시 검토해 봅니다, 그지? 헌법 23조는 독일 기본법 14조를 따온 거라고 그래.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룬트 게제츠라고 씁니다. 그룬트라는 것은 뭘까? 그룬트는 기본이란 말입니다. 기본. 영어로 말하면 그라운드야. 이렇게 바닥에. 바닥. 그지? 이 게제츠라는 것은 법률입니다. 법률. 뭐를 찾을 수 있어요? 헌법인데 얘네들은 법률이라고 그래. 그지? 헌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독일에도 헌법이라는 단어가 있지. 헌법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씁니다. 페어파숭스레이트라고 씁니다. 틀릴지 모르니까 막빨리 쓰는 거야. 뭐 쉬운 단어라서 틀리지는 않고요. 이 페어파숭이라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constitution을 말하는 겁니다. 구성 조직 이런 뜻이고요. 레이트는 이 법이라는 뜻입니다. 법, 권리. 법하고 권리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지, 그지? 우리가 법률 관계 그럼 뭐야?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하는 거고 법률 행위 그러면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법률 효과 그러면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과 이런 거지, 그지?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곧 권리와 같거든. 그래서 독일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S는 뭔가 하면 복합어 S는 뭐라 그러노?
어미 그런 거야. 이런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룬트 게제츠라는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지.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독일 통일이 되기 전에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구성에 관한 법이니까 국가가 완전하게 구성이 되지 않은 그지 서독에서는 동독과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국가를 이루지 못했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이 없어 그지. 우리는 헌법이라고 말할 수 없어 라고 말했다는 거지 독일의 헌법학자들이. 그래서 야 통일되기 전까지는 우리 헌법을 이 기본법이라고 그냥 부르자라고 했다는 거지 그지. 통일되면 헌법이라고 부르자. 통일됐는데도 안 부르고 있어. 이유는 뭐야? 이유는 뭔가 하면 있잖아. 오랜 기간 익숙해지면 그것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정답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좀 틀리게 쓰는 것도 뭐 오랜 기간 그냥 쓰면은 그게 답이 되는 것처럼 뭐 그런 거지. 내 생각이야. 어쨌든지 왜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냥 그룬트 게제츠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책에 내가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465페이지에 465페이지를 혹시 보시면 그냥 비교해 놓은 건 아니고 독일 거 써놨다 그자. 보면은 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두 번째, 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봉사해야 된다. 상황. 공공수용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뭐 쭉 있지 그지. 그래요. 뭐 그래서 똑같다는 거지 그지. 똑같다는 거. 다른 점만 설명합니다 그지. 뭐가 다른가 하면 중요하게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 침해의 유형입니다 그지. 침해 유형. 독일 기본법에서는 뭐를 수용만 쓰고 있어요. 수용만. 근데 우리는 뭘 쓰고 있어? 수용뿐만 아니라 사용과 제한을 모두 쓰고 있거든. 그래서 독일법에서는 수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용이 아니면서 그 정도의 침해, 수용 정도의 침해를 갖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좀 보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지, 그지? 그래요. 여기 또 우리가 뭘 좀 이따가 설명할 건가 하면 불가분 조항 이론을 설명할 거야. 불가분 조항 이론이라는 것은 침해와 보상은 불가분이다 이런 말이거든. 침해와 보상은 불가분이다. 이건 무슨 말이야? 침해의 규정을 둘 때는 반드시 보상의 규정도 두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수용의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반드시 보상을 법률로서 규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지? 헌법 23조 3항도 또 독일 기본법 14조 3항도 수용에 대해서는 보상하되 말이야. 그에 따른 보상을 법률로서 해라라는 그런 규정이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수용이 아닌 것은 보상 규정도 없어도 되겠지, 그지? 그래서 수용이 아니면서 침해의 정도는 수용이 이러는 것.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라도 커버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론이 바로 수용 유사적 침해 이론이야, 그지? 수용 유사적 침해 이론. 이거는 뭔가 하면 수용은 아니지만 수용하고 비슷한 정도의 침해가 있을 때는 손실보상의 법리를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로하고 이렇게 씁니다. 손실보상의 법리. 근데 손실보상의 법리를 반드시 쓰는 게 맞을까? 왜냐하면 얘는 뭡니까? 얘는 수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보상 규정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지, 그지? 보상 규정이 없는데 보상의 법리를 적용해서 보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라는 반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여기 반성. 왜? 뭐라고? 보상 규정이 없는데,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 보상 안 하면 배상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보상은 적당하지 않고 보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그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서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 청구를 하는 것이 더 법리에 적합하다. 원상회복. 또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런 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 그지? 보이나? 뭐 하여튼 간에 그것이 더 적당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 나중에 배우지만 요거는 경계이론, 분리이론 이렇게 배우는 거야. 좀 이따 다시 합니다. 그치? 자, 불가분조항이론을 설명합니다. 불가분조항이론. 불가분조항이론은 다른 말로는 부대조항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부대조항이론. 불가분조항이론, 부대조항이론은 이런 말이야. 침해의 규정을 둘 때는 반드시 뭐를 두라는 겁니까? 보상의 규정도 두어야 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침해하고 보상은 나눌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지? 또 하나는 뭐야? 침해할 때는 보상을 업고 가라 말이지. 부대는 뭐야? 부대 휴대하란 말이잖아, 그지? 부수적으로 휴대하란 말이잖아. 침해할 때는 부수적으로 반드시 보상을 갖고 가라는 거지, 그지? 그게 바로 부대조항이론이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독일에서는 여기서의 침해가 뭐를 말하는 거였다는 거죠? 여기서 독일 기본법에서 예정한 침해는 뭐야? 보상을 전제로 하는 침해는 어떤 침해만? 수용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 수용만. 그지?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는 뭐도 생각해야 돼요? 이거 말고 이거는 지지야, 그지? 지지. 우리는 뭡니까? 한국 헌법은, 우리 헌법은 수용뿐만 아니라 사용이나 제한도 포함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사용이나 제한의 경우에도 불가분조항 이론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불가분조항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가 있어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어요. 오케이? 자, 긍정설과 부정설. 헌법 23조 3항이 불가분조항 이론을 명시한 것인지 여부. 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헌법 23조 3항이 불가분조항을 표현한 것이냐, 그지? 예. 그건 아까 한 뭐야? 수용 사용 침해와 그에 따른 보상은 이랬지, 그지? 그에 따른 보상은 뭐로서 하되? 법률로서 하되. 요 부분만 분석을 하면 됩니다. 아까 말한 1번 긍정설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수용 사용 침해 and 그에 따른 보상, 수용 사용 침해와 그에 따른 보상을 묶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이 긍정설은 수용 사용 제한과 땡땡과 보상의 뭐를 강조하는가 하면 견연성을 강조합니다. 견연성이라는 건 뭐야? 서로 결합되어 있다 이런 말이야, 그지? 예. 견연성이 있다는 거지. 수용 사용 제한과 그에 따른 보상이 하나라는 말이지, 그지? 하나의 묶음으로 묶여 있다는 말이지, 그지? 그것이 법률로서 하되 이런 뜻이고요. 부정
부정설은 수용 사용 침해와 그 보상의 견연성을 부정합니다. 부정한다는 말은 뭡니까? 수용 사용 침해도 법률로서 하고 보상도 법률로서 하고 각각 법률로서 하라는 뜻이지 얘하고 얘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지? 예, 그래. 법을 만드는 사람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법을 만드는 사람이 무심코 뭔가 만들면 학자들은 그것을 해석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거지, 그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면서. 독일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잖아. 독일은 법을 만들 때 그것에 대한 해설서를 만듭니다, 같이. 왜 이런 표현을 쓰게 됐는지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후대 사람들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처럼.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또 많은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적합하지 않지만 어떤 거는 선진국의 거를 빨리 받아들이고, 그지? 이런 거는 왜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 학자들이 수없이 이야기하는데도. 무슨 이권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닌데, 그지? 이걸로 누가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하여튼 간에 그래. 그래서 입법자의 의사가 뭐냐? 또 입법자는 왜 수용 말고 사용 제한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를 곤란하게 할까? 이런 것도 그런 거지, 그지? 똑같이 하든지, 아니, 자신 없으면 조금 더 뭐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든지 뭐 이런 거지, 그지? 그래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긍정설이 갖고 있는 근거입니다. 근거. 긍정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해와 관련해서 있잖아. 침해와 관련해서 이 보상은 침해 규정을 둠에 있어서 그에 따른 보상을 정하는 것은 말이지. 보상을 정하는 것은 이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그 법률에서 그것을 규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이런 이론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런 이론 뭐라고 부르노? 본질적인 부분은 반드시 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남학연 그런 거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법률 유보 이론 중에서. 법률 유보 이론 기억납니까? 법률 유보는 뭐야, 남학연? 법률 유보는 뭡니까? 행정의 활동은 법률에 유보돼야 된다는 거지, 그지? 행정의 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함을 말하는 거지, 그지? 행정의 그런데 어쨌든지 법률 유보 이론의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침해 유보설, 그지? 그다음에 겁부 유보설, 사회 유보설, 그지? 독일 걸로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사항 유보설, 그다음에 의회 유보설, 그지? 중요사항 유보설을 다른 말로 뭐래? 본질성설, 그지? 같은 말이잖아. 본질적인 것, 중요한 사항인 것, 이런 말이잖아요, 그지? 그래요. 그것이 뭐로 발달해요? 의회 유보설로 발달해요, 그죠? 중요사항 유보설하고 의회 유보설은 어떻게 달라요? 어떤 게 더 엄격한 겁니까? 둘 중에도 엄격한 거는 뭐야? 의회 유보설이 더 엄격한 거야, 그지? 의회 유보설은 반드시 법률로 만들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중요사항 유보설은 법률에 근거할 것을 말하는 거야, 그지? 의회가 만들기만, 의회의 동의만 얻어도 돼, 그지? 우리 텔레비 시청료를 2,500원으로 한다, 그지? 텔레비 시청료를 2,500원으로 한다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야. 중요한 사항일까 아닐까? TV 시청료는 2,500원으로 한다는 게 중요한 사항일까 아닐까? 중요한 사항이면 의회가 정해야 돼, 그지? 안 중요한 사항이면 누가 정해도 돼요? 뭐 문화부 장관이 정해도 되고요. 그거보다 더 낮추면 누가 정해도 되겠어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정해도 되겠지. 그래요. 우리나라는 텔레비 시청료를 누가 정하도록 돼 있게? 우리나라는 있잖아. 우리나라는 누가 정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생각이 안 나고요. 의회가 승인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그지? 정민친들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나? 그렇구나. 그지? 왜 중요한 사항이고? 세금처럼 거드니까 그런 거지. 그지? 지금은 모든 세대의 TV 시청료를 내잖아. 어? 텔레비 시청료 안 내면 어째 되노? 성규 어째 되겠노? 텔레비 시청료 안 내면. 응. 체납 처분하나? 나도 몰라. 그러면 성규 옆에 이름 뭐고? 네? 안성재. 그래. 텔레비 시청료를 징수하는 관계는 공법관계, 사법관계? 안 내도 알아야지 뭐 시험에 나오는데. 공법관계일까? TV 시청료의 징수는 공법관계일까? 사법관계일까? 사법관계 같아요. 본질성설 이런 거 막 하고 있는데 공법관계입니다. 자, 책 봅니다. 자, 맨 첫 페이지, 손실보상 맨 첫 페이지 봅시다. 손실보상의 개념 요소 봅니다. 개념 요소. 적법한 행위이고, 그지? 공권력 행사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권력작용으로 인한 행위야, 그지? 권력작용입니다, 그지? 손실보상 그러면 우리는 관리작용이 아닐까 착각하는데 공권력작용입니다. 공권력작용은 뭐 한단 말이야? 강제한단 말이야, 그지? 강제. 강제. 사실 이게 잘 느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행정법을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강제로 뺏어 간다는 게 잘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지? 자, 공권력 행사, 권력작용이야, 그지? 그 다음에는 특별한 희생, 그 반대말은 사회적 제약이고, 그지? 그 다음에 재산상의 손실 이래 돼 있네, 그지? 재산상의 손실. 그래서 재산상의 손실이 아닌 비재산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그지? 그래요. 왜 우리 헌법은 비재산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이 손실 보상의 법리를 만들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법제는 있지. 왜 우리나라 헌법은 왜 이 비재산적인 침해는 보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았을까? 이유는 뭘까? 잘 모르지, 그지? 그래, 그 알면 뭐하러 앉아 있을까봐, 그지? 앞에 서 있지. 그래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있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손실보상의 근거를 재산권 보장으로부터 추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빼내오기 때문에 그래. 거기서부터 빼내오는 거는 사실은 독일 거를 뺏겼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지? 고민을 별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활동 중에 적법한 활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재산권 보장으로부터 재산권에 대한 침해 보상만을 그러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우리 개수했다 그래. 개수, 그지? 개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그래서 그 뒷부분에 나올 텐데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험결이 있습니다. 험결. 손실보상제도의 험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 뒤에 있나? 뭐 하여튼 간에 뭐 이거 들어 그냥 안 찾아봐도 돼. 맨 앞에 있을 텐데 손실보상제도의 험결이라고 한 짧게. 자, 세 가지 뭐가 있는가 하면 첫째는
비재산적 침해, 비재산권의 침해, 그지? 비재산권의 침해는 커버하지 못하더라는 거지, 그지? 비재산권의 침해. 두 번째는 보상 규정 없는 침해, 그지? 보상 규정 없는 침해. 여기서의 침해는 뭐를 말한다는 거야? 사용이나 제한을 말한다는 거야, 그지? 보상 규정 없는 수용은 보상 규정 없는 수용. 보상 규정 없는 수용은 우리 손실보상제도의 험결이다. 이렇게 하면 OX. 보상 규정 없는 수용은 위헌입니다. 위헌. 이거는 있을 수 없어. 이거는 있으면 안 돼. 이거는 위헌이야. 수용은 보상 규정이 없으면 안 돼. 자, 사용이나 제한이 보상 규정 없는 침해. 그지? 그 다음 세 번째는 간접 손실. 간접 손실인데, 이 어떤 간접 손실인가 하면은 모든 간접 손실이 손실보상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비전형적인 간접 손실이야. 비전형적 간접 손실. 비전형적 간접 손실은 어떤 건가 하면 있잖아.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지역, 그 밖에 있는 지역.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지역, 그 밖에 있는 지역들은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제약 범위 내에서 감수가 됩니다. 그렇지? 여기서 지하철 공사를 해. 여기서 요 인근에 있는 손실보상은 안 되지만 그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구멍가게 하는 사람, 신발가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영업상의 손실은 입을 수 있지, 그지? 공사판이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지는 못하겠지. 이것은 사회적 제약 범위 내에서의 희생입니다. 그런데 비전형적이라는 말은 이 사업이 너무 장기화됐어. 6개월에 끝날 줄 알았는데 2년씩 지속이 돼. 그러면 이 사람들도 보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요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수용적 침해라고 그래. 수용적 침해. 요 위에 거는 뭐라고 그래? 얘는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 우리가 뭐에 따라서 보상할지 안 할지 고민한다고 그랬어요. 수용 유사적 침해. 그치? 수용 유사적 침해라고 말하고 이런 침해 현상을 그런 경우에 보상하는 것을 수용 유사적 침해 이론 이렇게 말합니다. 얘하고 얘는 의미가 다릅니다. 수용 유사적 침해는 침해 형태를 말하고요. 수용 유사 침해 이론 그러면 요거는 그런 경우에 보상한다는 보상 이론이야. 이론은 보상 이론이고요. 침해는 침해 유형이야. 그래서 말을 요까지 쓴 거하고 요까지 쓴 거 완전히 딴 뜻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지? 수용 유사적 침해 그러면 그런 침해를 말하는 거. 침해 이론 그러면 그런 경우에 보상하여야 한다는 이론이야. 요 보상 이론은 뭐야? 손실보상 이론이야, 그지? 요거는 뭐야? 마찬가지야. 수용적 침해라 그러고요. 요런 경우에 보상해야 된다는 이론을 수용적 침해 이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요건 안 했네. 비재산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면 이거는 희생보상 청구의 법리에 따라서 보상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지? 요 지금 내가 옆에 쓰고 있는 것들은 뭡니까? 험결과 그에 따른 보완 이론이야. 그지? 보완 이론. 험결이 있는데 그러면 그 험결을 어떻게 메울 거냐 이런 말이지. 그지? 희생보상 청구의 법리에 의해서 비재산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수용 유사적 침해 이론에 대해서 의해서 보상할 수 있다. 수용적 침해 이론에 의해서 보상할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이것들이 우리나라 법제에서 얼마나 수용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야. 그지? 아주 유감스럽게도 있잖아. 이 세 개는 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 독일에서 판례에 의해서 형성된 법리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야?
우리 판례는 뭐해? 수용을 하지 않아요. 그지? 그게 요지야. 그지? 뭐 자세한 거는 좀 이따 또 배웁니다. 수용을 하지 않지만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법리에 따라서 보상하니까 우리도 그런 법리를 원용하자는 논의는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판례에 의해서 형성된 법리인데 판례도 없으면서 어떻게 원용을 합니까? 이런 말이야. 그지? 그럼 뭐 판례를 만들면 되지. 그지? 그런 거지. 사법부는 아주 보수적이기 때문에 있잖아.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을 쓰는 것을 대단히 부끄러워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전통적인 용어만 쓰기를 좋아하고요.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이런 이론들은 잘 안 씁니다. 대표적으로 봐라. 우리가 재량행위하고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재량행위를 배울 때 이거 배우잖아. 판단여지라는 말 배우잖아. 그지? 우리 판례에서 판단여지라는 개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 씁니다. 이 사람. 그 다음에 이 본질성이나 중요사항 이거는 쓴 적이 있지. 그지? 예. 쓴 적이 있지만 잘 안 쓴단 말이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저런 것들도 있지. 무슨 희생보상 청구나 저런 것들도 도입하는데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자, 희생보상 청구의 법리는 이런 거라고 그래요. 희생보상 청구에서 희생이라 하면, 희생이라 하면 뭐를 말하는가 하면, 희생이라 하면 국가작용으로 인한 희생이야. 국가작용은 위법하거나 적법하거나 모두 포함해. 위법하거나 적법하거나, 그지? 국가작용으로 인한 희생은 모두 포함합니다. 이 참 좋은 법리지, 그지? 이거 하나로 그냥 다 만병통치약처럼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요. 여기서 맨 먼저 독립하는 게 뭘까? 잘은 모르지만 손해배상 법리가 제일 먼저 독립할 겁니다. 왜? 왜 그렇겠어요? 내가 위법하게 침해 입은 거는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어떤 바보가 가만히 있겠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손해배상의 법리입니다. 손실보상은 후에 나와.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데 좀 네가 손해봐라 그러면 뭐 좀 긍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지? 뭐 국가를 위해서 기부도 하는데, 그지? 좀 네 재산권 조금 내가 쓰겠다는데 말이야. 좀 참아라 그럴 수 있지. 그지? 그다음 손실보상 법리 중에서는 재산권 침해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요게 지금 말하는 헌법이 예정하는 손실보상의 법리인 거지. 그지? 재산권 침해 중에서 이제 그래요. 재산권 침해 중에서 또 여기서도 수용의 경우가 제일 먼저 나오겠지. 요게 전형적인 손실보상의 법리지. 그지?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수용유사침해가 나옵니다. 수용유사침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수용적 침해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야? 희생보상 청구의 법리에서 하나씩 빠져나왔단 말이야. 이런 큰 법리에서 있잖아. 얘네들은 뭐야? 하나씩 독립해서 나왔단 말이야. 하나 별개의 법리로서 독립되었단 말이야. 별개의 법리로서 독립했어요. 하나씩 다 빠져나왔어. 그래서 나머지 최후로 남은 것이 뭡니까? 남은 것. 최후로 남아있는 것이 비재산적 침해야. 비재산적 침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희생보상 청구의 법리가 비재산적 침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하지만 얘 전형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말이지, 그지? 이것 전형으로 이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국가 작용으로 인한 모든 침해를 뭡니까? 커버할 수 있었는데 별개의 법리로서 다 독립하고 얘만 남아 있기 때문에 얘를 이것에 의해서 보상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지, 그지? 이해됐지? 이해됐잖아. 그래요. 했어. 428페이지도 했고요. 430페이지, 431페이지까지 했네.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 그 432페이지 이제 할 텐데 다 하기엔 좀 그렇고. 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상할 수 있느냐, 그지? 여긴 두 가지 입장이 있겠지, 준영아. 어떤 입장이 있겠어요? 보상할 수 있다, 그지? 또 하나는 보상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입장이 있겠지, 그지? 그래요. 준영이 입장에서는 있잖아. 보상 규정이 없으면 단순히 이것만 보면 보상 규정이 없으면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견해라고 보여집니까? 보상 규정 없으면 보상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법치주의에 맞다라는 거지, 그지? 그렇지? 예. 다만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내몰라라 한다는 뜻은 아니야.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보전해 준다는 말이지 손실보상의 법리를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지? 여기서는 뭡니까? 그걸로는 안 되고 별개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지? 별개의 방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취소 소송, 뭐 취소할 수 있으면 이거는 언제나는 아니야. 취소가 가능한 경우에 그런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원상 회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 그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법리에 안 맞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지? 보상할 수 있다는 거는 뭡니까? 어떻게라도 좀 엮어서 한번 해봐라 이런 거거든. 요게 이제 좀 이따가 아니고 어쨌든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배울 분리이론이라는 거야. 분리이론. 보상할 수 있다는 거는 경계이론입니다. 경계이론. 그래서 요 경계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경계가 어떤 의미인지. 요 경계 의미는 어떤 경계인가? 특별한 희생, 사회적 제약의 경계를 말해. 그래서 침해의 내용이 사회적 제약을 넘는 것이면, 그 경계를 넘으면 그런 말이야. 그러면 보상해줘라. 근거가 없더라도, 그지? 그래서 경계이론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상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은 경계이론에 가깝습니까? 분리이론에 가깝습니까? 그지? 의종아,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상하겠다라고 고민하는 것은 경계이론의 입장입니까? 분리이론의 입장입니까? 경계론이야, 그지? 분리이론 하면은 이거는 답이 바로 나오잖아. 보상 못해 이렇게, 그지? 근데 보상 규정, 보상하겠다라는 경계이론에 따르면 어떻게 보상할까 고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직접 효력설,
간접 이력설, 유추 적용설 그런 건 나중에 할게. 수업 끝. 수고했습니다. 예.